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대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 30대 중반까지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반대로 젊은 나이에 천재라는 찬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련도 겪지 않았던 그는 첫 번째 위기에서 모든 것을 잃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형벌인지 준비인지 구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한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장강대이 머사있냐 필성고 기심지 노기근골.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진짜 자신을 찾고 세계를 바꾼 한 남자. 둘째, 고통을 피하려다 결국 더 큰 고통 속에서 무너진 천재. 그리고 셋째, 고통의 의미를 오해해 스스로를 망가뜨렸다가 뒤늦게 진짜 길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이 명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정리입니다. 이 말을 한 맹자는 기원전 372년 중국 전국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7나라가 서로를 집어삼키려 전쟁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언제 전쟁터로 끌려갈지, 언제 집이 불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며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한숨 쉬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맹자는 그 혼란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가? 그는 수많은 사람을 관찰한 끝에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합니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젊은 시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잠재력은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중요한 건 이 말이 고통을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맹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고통 속에서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게 하여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품을 견인하게 하여 그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즉,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번만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 다 성공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왜 나만 이래? 라며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끝이다라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2011년 10월 5일 한 남자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던 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촛불을 들었고 그가 만든 제품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애플을 만든 남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완전한 추방 상태로 보냈다는 사실을. 스티브 잡스는 1955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됩니다. 대학을 6개월 만에 중퇴한 그는 1976년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애플은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됩니다. 25세에 억만장자가 된 잡스. 당시 언론은 그를 천재, 혁명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1985년 30세의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너무 독선적이었고 오만했으며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후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날 밤 그는 실리콘밸리를 떠날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일어서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 분 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 말입니다. 잡스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잡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1985년 그는 넥스트니엑스티라는 새 회사를 창업합니다. 1986년 그는 픽사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둘 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넥스트는 제품을 거의 팔지 못했고 픽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10년입니다. 30세부터 40세까지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한물간 천재, 오만한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20년이 그를 진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악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 최고의 일이기도 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자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다시 초심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를 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릇이 준비되었습니다. 1997년 애플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가 돌아온 뒤 애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맥, 아이포드, 아이폰, 아이패드.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만약 1985년에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10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단지 잘 나가는 CEO 중 한 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 머리를 벽돌로 때립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는 죽기 6년 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늘은 그에게 세계를 바꾸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명언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 11월 한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목은 사기.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 한때 여성 스티브 잡스라 불리며 45억 달러 약 6조 원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였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녀에게도 고통과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피하려다 결국 더 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1984년생입니다. 워싱턴 DC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습니다. 7살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될 거예요.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19세 대학 2학년 때 그녀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단 한 방울의 피로 20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계.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2003년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홈즈는 스티브 잡스를 완벽히 따라했습니다. 검은 터틀넥을 입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녀에게 열광했습니다. 2013년 테라노스의 가치는 90억 달러 약 12조 원로 평가됩니다. 2014년 홈즈는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 여성 1위에 오릅니다. 30세에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거짓말로 덮는 것. 조금만 더 가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보게 됩니다. 2006년 홈즈의 회사는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그녀에게 보고합니다. 기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는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맹자의 말을 알았더라면, 만약 그녀가 스티브 잡스의 10년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실패를 인정하면 모든 게 끝이야. 투자자들이 떠날 거야. 언론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거야. 그녀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대신 고통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엔지니어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 그리고 회사는 거짓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3년 테라노스는 월그린 약국과 계약을 맺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혈액 검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녀는 경고하는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짓말로 덮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녀의 거짓말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환자가 정상으로 나왔고 정상인이 중병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2016년 테라노스는 조사를 받습니다.
2018년 엘리자베스 홈즈는 사기 혐의로 기소됩니다. 2022년 그녀는 1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후회합니다. 제 실패가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사기꾼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2006년 그 첫 번째 순간에 그녀가 달랐더라면, 만약 그녀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기술이 안 된다면 우리 10년이든 20년이든 다시 시작합시다. 그녀는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피했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이 명언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거짓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녀에게 큰 임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티브 잡스는 고통을 받아들였고 그 고통이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둘째, 엘리자베스 홈즈는 고통을 피했고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인물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23년 한 여성이 자신의 재산 중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에 억만장자 클럽에서 스스로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5억 부 이상을 판매한 작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녀가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했다가 뒤늦게 진짜 길을 찾았다는 것을. 조앤 롤링은 1965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작가로는 돈을 못 벌어.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라. 그녀는 부모 말을 따라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비서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25세, 그녀는 포르투갈로 떠나 영어 교사가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딸을 낳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이혼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1993년 28세의 롤링은 갓난아기를 안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시작합니다. 글쓰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래서 그녀가 고통 속에서 글을 쓰고 성공한 거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롤링은 작은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합니다. 딸이 잠든 사이 낡은 노트에 글을 썼습니다. 1995년 첫 원고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12개 출판사가 거절합니다. 이런 판타지는 팔리지 않습니다. 13번째 출판사에서 겨우 계약을 맺습니다. 선인세는 1,500파운드 약 250만 원. 1997년 해리포터 1편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책이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2년 만에 그녀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5년 만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클수록 보상도 커야 한다. 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이제 이 돈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녀는 대저택을 사고 명품을 사고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녀는 다시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롤링은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통을 겪으면 그 대가로 행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고통 속에서 글을 썼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글쓰기였고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2001년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돈을 위해 쓰지 않겠다.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만 쓰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문장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머릿속으로라도 밑줄을 쫙 그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대가를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롤링은 2010년대 들어 자신의 재산 중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합니다. 그녀는 억만장자 클럽에서 스스로 탈퇴합니다. 2013년 그녀는 가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소설을 씁니다. 아무도 J.K. 롤링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한 명의 작가로서. 책은 처음엔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다시 순수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2번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에서 해리포터를 쓰던 그 가난한 시절. 2번째는 지금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지금. 고통은 나에게 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글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저 부산물이었을 뿐입니다. J.K. 롤링은 이 명언을 처음엔 오해했다가 뒤늦게 진짜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고통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나를 진짜 나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영상 시작하신 지 한 25분쯤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분명 이 명언을 단순히 좋은 글귀로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일 겁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 법칙을 뽑아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맹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고통을 받아들였고 엘리자베스 홈즈는 고통을 피했으며 J.K. 롤링은 고통을 오해했다가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5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칙 1.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스티브 잡스도 고통을 겪었고 엘리자베스 홈즈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잡스는 고통을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홈즈는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중립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이 누가 될지 결정합니다. 법칙 2. 큰 성공 앞에는 반드시 깊은 좌절이 있다. 잡스는 30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롤링은 28세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바닥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홈즈는 단 한 번도 진짜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19세에 바로 투자를 받았고
30세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통과한 적이 없었기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큰 그릇은 깊은 불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법칙 3. 고통은 대가가 아니라 자격이다. 롤링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이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고통은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진짜 일을 할 자격을 갖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고통은 돈을 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사명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법칙 4. 고통을 피하면 더 큰 고통이 온다. 홈즈는 2006년에 작은 고통을 피했습니다. 기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통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그녀는 11년 3개월 징역이라는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이자가 붙는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당신은 원금의 몇 배를 갚아야 합니다. 법칙 5. 고통 이후에 오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잡스가 10년의 광야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함이었습니다. 롤링이 가난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함이었습니다. 고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성공이 아닙니다. 고통은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태워 없애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 명확함이 생겼을 때 하늘은 비로소 당신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이제 오늘 명언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 옆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 신호인가? 모든 고통이 다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그만둬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어느 쪽인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2단계. 내일 단 한 가지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는 행동을 정하십시오. 고통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싶은 순간,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일은 딱 한 가지만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미뤄왔던 사과 전화 한 통, 인정하기 싫었던 실수 하나를 솔직히 말하기, 포기하고 싶었던 일을 딱 하루만 더 해보기. 단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근육은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3단계. 이 명언을 당신만의 말로 다시 쓰십시오. 오늘의 명언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나로 만들려는 것이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늘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 어떤 문장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매일 아침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휴대폰 배경화면, 책상 앞 욕실 거울. 명언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보는 것이 되어야 힘을 가집니다. 가능하신 분은 지금 바로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한 문장만 적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문장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인물의 이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한 줄만 적어주세요. 스티브 잡스의 10년 광야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엘리자베스 홈즈의 거짓의 대가가 경각심을 주셨나요? 아니면 J.K. 롤링의 고통의 재해석이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얼굴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보십시오.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친구,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 가족,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동료. 당신 생각나서 보냈어요 라는 한 줄과 함께 그 한 줄이 그분 인생의 갈림길에서 큰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기 전 반드시 먼저 고통을 준다는 명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임무를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완수하는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명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의 때를 기다리되 사람의 일을 다하라. 고통을 견뎌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면 준비와 실행 두 가지를 모두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고전의 한 문장과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당신 인생에 남길 단 한 문장을 함께 찾는 곳입니다.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문장이 오늘 스티브 잡스와 J.K. 롤링의 삶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을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장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한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